아유, 갑자기 또 기분 좋아졌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매번 하도 쏴서 그럴까요? 그냥 북한이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 쐈는데 예전만큼은 이제 주목을 끌지를 못해요. 매번 이런 뭐 나쁜 짓을 하니까. 그런데 미사일과 상관이 없는 이것이 이번에는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전목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사진이 곧 나올 텐데요. 네. 김정은 사진이 나올 텐데 ICBM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저 사진인데요. 네. 저 사진 왼쪽에 보면 하나 물건이 보입니다. 바로 휴대전화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휴대전화예요? 예, 휴대전화예요. 보면 그 Z 플립이라고 그래서 Z 플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열었다 발음, 닫았다. 발음 다시 한번 Z라고 플립. 그렇게 네네. 불러야 되는데 아하. 어쨌든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Z 아하. 플립이라고 그래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플립으로 된 네네. 휴대전화인데요. 저 휴대전화가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요. 네. 외부에 케이스가 쓰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 어려운 상황이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시리즈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추정이죠, 추정. 예, 네. 한편은 중국 화웨이에서 시리즈와 유사한 만들어낸 시리즈와 유사한 형태로 보여서 지금은 어떤 휴대전화인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게 삼성 거든 뭐 중국 거든 간에 지금 궁금한 게요. 최전목 교수님. 예. 일단 북한이 자체 제작 능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거 그럼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이거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저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 제재 2397호에 의해서 전자제품은 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밀수를 했겠죠. 아하. 아마도 만약 저게 이제 삼성이나 화웨이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면 네. 아마도 중국을 통해서 밀수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 외교관들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외교관들은 보통 들어갈 때 짐 검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국할 때나 출국할 때 따로 짐 검사를 안 하고 따로 들어오거든요. 뭐 외교 행랑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아하. 거기에 아마 포함시켜서 가져왔을 가능성 네.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밀수 뭐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북한이요. 그런데 김정은이요 예전부터 어떤 물건 새로 생기면 즉시 구입하는 뭐 그런 걸로 유명했잖아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형 전자기기에 대한 애착, 익히 알려져 그렇죠. 있는데요. 과거에 몇 차례 사진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습니다. 오. 지난 3월 사진 한번 보면요. 네. 김정은이 화성 포병부대의 화력 습격 훈련을 지도하는 사진입니다. 현장 지도하는 사진인데 이게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죠? 그게 뭐예요? 저기 보면 흰색 직사각형의 일체형 스마트폰이 아, 저 놓여 있는 듯한 스마트폰이에요? 오. 네,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참 보면요, 중요한 사건마다 저렇게 핸드폰이 노출되는 걸 보면 어떤 것을 노출하기 위함인지 약간 궁금하긴 해요. 스마트폰을 노출하기 위함인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훈련 현장을 노출하고 싶은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어허, 네. 그리고 이보다 앞선 2019년 8월 사진도 있습니다. 어허. 우측에서 보이고 있죠. 네네. 역시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 요거 지도하는 장면인데 네. 역시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저게 모르겠습니다. 아이패드로 추정은 되는데 어쨌든 태블릿 PC 같은 느낌이 들죠. 제조국이나 뭐 제조 번호는 보이지 않는데 네. 아무래도 지웠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혹시요 최명규 원장님 지금 전자기기를 진짜 우리 김묘성 기자님 예리하세요. 저거를 보이게 슬쩍 노출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도일까? 나 전자기기 사랑한다 뭐 그런 거에 뭐 어떤 의도일까요? 어떤 의미든 저게 지위의 상징이 됩니다. 가장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걸 써야 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이 저거를 갖다 쓰지 않는다, 폴더블 폰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북한의 어느 누구도 쓸 수 없을 겁니다. 아하. 처음에 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 너도 써도 돼. 아. 너까지 써도 돼. 너까지 써도 돼. 아하. 결국은 그게 이제 권력을 베풀어 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저 스마트폰 어디까지는 궁금해요. 근데 조선중앙TV가 뭐 어떤 스마트폰을 공개했다는데 김묘성 기자님 네. 뭐 어떤 걸까요? 이름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름이 삼태성 8입니다. 8은 혹시 에잇은 아니겠죠? 북한이니까. 삼태성 8이라고 지금 명칭을 하고 있는데 네. 익숙하면서도 참 낯선 이름이기도 좀 합니다. 뭔가 삼태성 약간 우리의 뭐 거기 회사 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름이네. 이게 알려지게 된 배경이요. 어제 조선중앙TV에서 휴대전화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권장사항 이렇게 방송이 된 게 있습니다. 오. 뭐 전자파가 많으니까 1초, 2초 뒤에 그다음에 귀에 대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배경 화면에서 삼태성 8이라는 명칭의 스마트폰이 공개가 된 거예요. 어허. 삼태성이 무슨 뜻이냐 봤더니 항일 무장투쟁 시기의 세 개의 밝은 별이라는 뜻인데 그 세 개의 별이 무엇이냐?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진짜 우리 김묘성 기자님 예리한 게 삼태성 하니까 꼭 우리 뭐가 회사 떠올라요 진짜. 그렇죠. 우리나라 삼성 이름이 떠오르잖아요. 네. 삼성도 원래 처음에는 별 3개가 상징이었어요. 아, 그러네요. 어허. 그래서 시작한 건데 삼태성은 또 뭐예요? 무슨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따라할 게 따로 있지. 자기들이 그럼 만들었으면 자기들이 이름 붙이는데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카메라도 뒷면에 2개, 앞면에 하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이나 이런 제품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유사한 제품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직접 생산을 했는지 아니면 중국 등에 수입해서 상표만 붙인 건지 그렇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제가 좀 궁금하고요. 네.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은 안 됐습니다. 어쨌든 삼태성 8 써 있는 거라는 거예요. 관련해서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전하기는 우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업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선전하기 사용에서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전자기파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통화가 연결된 후 1 내지 2초 후에 통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선전하기를 쓰지 않을 때에는 가슴 앞에 주머니에 넣거나 직접 가슴 앞에 걸지 말아야 합니다. 선전하기나 판용 컴퓨터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초점 조절 능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선전하기 사용에서 알아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재밌네요. 손전화기, 손전화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김수산 리포터님 이 대목에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럼 북한에 실제로 스마트폰을 얼마나 쓸까요? 몇 명이나? 네, 북한 주민들이 뭐 길거리에서 이제는 그 손전화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좀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북한 내 이동통신 사용자 수를 보면요. 네. 전체 인구의 19% 그러니까 49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오. 뭐 실제로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네. 북한 학부모들도요. 오전에 손전화기 그만하고 와서 밥 먹으라. 어머, 진짜 잘하시네요. 뒤에 박사고. 뭐. 괜찮아요. 네, 연습을 해봤는데 스마트폰에 이 중독된 아이들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하, 그 중독도 북한에서도 그런 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나 봐요. 그런데 탈북민들이 전하는 북한의 스마트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핸드폰을 접했었어요. 2003년도에 북한이 핸드폰을 그 개통 평양시에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간부들이랑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옆에서 전화를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 거기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한국말로 아빠 전화 왔어요. 왜? 벨소리를 중국에서 한국 너무 신기했잖아요. 한국 드라마 막 들어오던 때라서 그 한국말 흉내내는 여자들이 되게 많아서 집 전화기 있는데 받으면 안녕하십니까 대동강구역입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 한국 드라마 본 다음부터 안녕하세요 대동강구역이에요 이렇게 하면 잠시 말이 없어. 네. 또 군복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 군복 입었는데 저런 말 하나? 아, 신고 안 해요? 그러면? 신고는 안 해요. 그냥 뒤에서 야 멋있다, 야 세련됐다, 야 남자서 말하면 진짜? 그렇게 보던 시기에 이 핸드폰을 그 사람이 들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아빠란 말을 안 쓰거든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원을 졸업하는가 동시에 현금을 들고 가가지고 막 세는 거야. 퇴 얼마니까 이러니까 얼마라고? 정착금자 털어봐. 알았습니다. 야 골라봐라. 어떤 색깔? 빨간 게 좋지 그래도. 나는 하얀 게 깨끗한 게 좋아. 벌 줄 모른다. 빨간 거 골라라. 빨간 거. 그리고 그렇게 핸드폰을 샀는데 막 꿈만 같은 거예요. 야, 지금 저 얘기 들으니까 북한에서도 뭔가 이 남한 문화 접할 그리고 남한에 대한 동경이 진짜 있나 봐요.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지금 북한에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규제를 갖다 푸는 것도 일정 부분 아무리 막아도 저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차라리 저 부러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북한에서도 그거를 쓰게 하는 게 낫겠다. 대한민국에 있는 굉장히 어떤 좋은 쇼핑몰을 보고 영화에서 보고 굉장히라도 부러워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똑같은 거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북한에서 요새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그거를 갖다 자꾸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하는 거에는 네. 일정 부분 그거를 좀 따라잡고 그거를 어느 정도 향유시켜줘서 사회의 어떤 사회 전체의 부러움을 좀 이렇게 줄이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함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스마트폰 얘기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우리 하려면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즉 기지국이 곳곳에 잘 설치되고 인터넷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해요, 북한에서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인터넷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한 정보, 뭐 외국 정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를 못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심카드를 심으면 네. 집어넣으면 내부 인트라넷망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만 내부. 활용되는 인트라넷 정보망. 그러니까 검색을 하더라도 북한 관련된 거, 김정은 찬양 이런 것만 나오는 그런 것만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은 불가능하고 전화와 그다음에 내부망을 통해서 북한 내에서만 통용되는 정보만 볼 수 있고 게임할 수 있고 이 정도고요.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있는 곳이 있죠. 어딜까요? 어디겠습니까? 해킹 조직들 교육하는 데 이런 데서만 인터넷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제한적인 정보만 유통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역시 북한답네요. 반쪽짜리 스마트폰으로 대대적으로 또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 봤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